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튀르키예 여행 다녀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은 튀르키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또 최근에 홈쇼핑이 보니까 이 사프란볼루란 도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프란볼루는 굉장히 특이한 도시예요. 그래서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 또 한 번 가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문화유산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튀르키예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여기가 흑해, 에게해, 지중해. 그러니까 한국처럼 반도 국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더 특이한 것은 튀르키예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스탄불의 절반은 유럽 사이드에 있고요. 절반은 아시아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 게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아마 튀르키예 가신 분들은 보스포러스 투어를 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세계문화유산에 들어있는 도시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까지 튀르키예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몇 개가 등재되어 있냐면은 2023년까지 21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사프란볼루 옛시가지가 오늘의 강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스탄불 역사 중심지는 198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이스탄불 역사 중심지는 튀르키예의 지금 이제 구시가지가라고도 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아야소피아 성당, 토카프 궁전, 그랜드 바자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과 같은 대제국의 중심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8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두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자 세계 양대 종교인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났던 곳이고, 그 역사의 무게를 도시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어서 동서문화의 공존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 지도부가 여기에요. 조금 전에. 여기 전체, 이 구시가지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아까 그 큰 지도에서는 못 보셨겠지만 여기가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여기가 아시아, 이스탄불인데 여기가 아시아 사이드이고 이쪽이 유럽 사이드입니다. 네,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러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탄불 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 여기가 전체입니다.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이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죠. 예, 근데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튀르키예 최대 도시이고 약 1,400만이 거주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터키 한 50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이스탄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에 가면은 이제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튀르키예인들이 대다수이지만 뭐 쿠르드인,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레바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인종에 따라서 특정하게 모여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네르라는 동네 가면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살고, 예실초이 하면 거기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경향이 있고, 자신들의 종교와 관습과 언어를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타 다리가 있는데, 갈라타 다리는 여기에서 여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일단 할 거니까 여기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하투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히타이트 제국은 최초의 철기 문명을 사용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 제국의 도시 유적이 튀르키예의 그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 비행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버스를 타고 약간 힘을 들여서 가야 될 곳이에요. 그 다음에 넴루트산의 고고 유적이 있습니다. 1987년에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터키 남동 지역에 타루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그 타루스 산맥의 산 정상에 그러니까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곳에 굉장히 특이한 왕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묘가 있는 이 능묘가 어떻게 산정성에 있는 사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과거에 기원전에 번영하였던 콤마겐의 왕인 안티옥스 1세의 유골이 묻혀 있는 능묘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올라가면은 이게 조금 작아 보이는데 사람이 쓰면은 여기밖에 안 와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능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몸통과 머리가 이렇게 뭐 떨어져 나가 있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곳에는 이런 문화적 유산도 중요하지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뛰어나서 특히 이슬과 인물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원과 병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이게 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최초로 종교 기관과 의료센터, 즉 병원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사원과 병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이고 특히 건축과 석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카파도키아 암석 유적이죠. 원룬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원래 여기가 화산 지역이었어요. 이 근처에 보면 에르지산이 있는데 에르지산의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런 특이한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이런 굴같이 이렇게 파놓은 곳이 있잖아요. 이게 험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손으로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박해를 피해 숨어 다녔던 기독교인들이 남긴 석굴교와 프레스코화로 또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 근교에 뭐가 있냐면은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하 도시에서 박해를 피해 살았던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신전이 있는 레토 신전이 있는 크산토스 유적.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도대체 이게 이슬람 국가가 맞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터키 전역에 다양한 뭐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또 히타이트 시대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고 그리고 원형 극장들이 사실은 터키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탈야와 페티에 위치한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진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주변에 리키아 도시의 문화유산들이 아직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의 고고 유적. 여러분 뭐 트로이 전쟁 아시고 트로이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독일의 슐리만이라는 고고학자가 발굴하연 건데 트로이 전쟁의 실제를 증명한 유적으로 199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91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 영화 트로이가 나온 이후에 그 트로이 영화에 쓰였던 이 목마를 이곳으로 헌사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목마가 지금 가시면은 제가 봤던 그 목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트로이 목마가 있어서 여기입니다. 한가운데 영화에 나왔던 이 트로이 목마를 가셔서 볼 수 있고 이 내부에 사람들이 숨어서 와가지고 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뭐 파묵칼레 터키 가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 100이면 100 다 들렸을 곳인데 이 온천수가 흐르는 하얀 석회봉으로 굉장히 환상적인 광경이죠. 사실 히에라폴리스 바로 옆에 히에라폴리스의 도시 유적이 또 거대한 도시 유적이 있는데요. 이
이 도시, 이 히에라폴, 사실 온천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도시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파묵칼레 맨 위쪽에 가면은 이제 커다란 도시가 있고 또 우리가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큰 이렇게 욕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커다란 기둥들, 이런 신전의 기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천 관광으로 한국 분들에겐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 근처에 아까 제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다 그랬잖아. 걸어서 5분도 안 돼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 복원이 뭐 꽤 잘 된 과거의 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형극장이에요. 이 원형극장을 보시면 예, 이렇게 거대합니다.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어서 여기에 이런 집터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천천히 산책하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또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된 게 이제 셀리니의 사원의 복합 유적이 돼요. 여기는 또 복합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 사원, 그리고 시장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유적입니다. 전축 시기가 1500년도니까는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이 모스크 주변의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위에서 항공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거대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스탄불에서 사실은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스탄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고 오스만 제국의 두 번째 수도였어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신석기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 기원전 80세기경의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토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출토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이 벽화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벽화일까요? 예, 벽화를 딱 떼와가지고 예,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전시해 놨어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다 집이에요. 다가호고 집이고 이거는 산이에요. 아파트 아니야. 이것은 집이야. 과거에 아파트 신석기 시대 때 무슨 아파트가 있었을까? 힘들죠? 현주씨. 이게 뭐냐면 화산 최초의 화산 폭발을 그린 그림이에요. 터키는 화산 지형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산의 모양이고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분화구가 분출되어 있는 최초의 화산 폭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사에 가면 주말르트 마음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볼 오스만 제국의 도시였던 사프란볼루와 약간 비슷한 도시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르사라는 곳은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수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도 물론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됐지만은 이런 오스만 제국 당시의 집들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오스만 양식의 건축물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고 특히 오스만 제국의 첫 수도라는 이런 특수한 이런 특징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2014년에 등재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즈밀의 버가마. 성경 기독교인들은 버가마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즈밀 연안에 있는 최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산 정상에 이런 신전이 있고 페르가몬 왕국의 찬란한 역사를 품고 있는 이 도시를 산 정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가마는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적 중심지고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페스. 여러분 이즈미르 가신 분은 분명히 여기 가셨죠. 고대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에페스. 성경에서는 에베소라고 나오죠. 에베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도시는 사실 원래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흙들이 쌓이면서 내륙으로 약간 물러나 있는데 9,000년간의 거주지였어요. 그리스, 로마,
동로마, 오스만제국의 수도였는데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물물 교환하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문화 도시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가시면은 여러 곳을 가셔야 돼요. 에페스 고대 도시를 가셔야 되고, 또 성모 마리아의 집을 가셔야 되고, 또 아야술룩 언덕에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에페스만 하루 잡아도 모자랄 정도로 거대한 도시의 그 잔해가 그대로 정말 잘 보존되어 있고, 여기는 에페스 도서관이에요. 그게 보시면 알겠죠. 사람들이 조그맣게밖에 안 보이잖아. 굉장히 거대한 이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메르메아나,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한때 살았다고 해서 이탈리아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터키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신부와 수녀님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가보면은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야르바크르가 터키 동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성이 8,000년간 그대로 너무너무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7,000년간. 엄청난 시간의 세월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성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여기가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이라서 앞뒤로 엄청 거대한 정원인데 이 8,000년 동안 정원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성과 정원의 풍경이 어우러져서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그 특징을 세계문화유산에서 인정을 한 것이죠. 2015년에. 그 다음에 아니 고고학지구. 여러분이 이제 카르스란 도시 가면은 아니라는 도시에 가죠. 이 아니는 터키와 아르메니스탄 국경에 있어요. 여기가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 여기가 튀르키예고 여기가 에르메니스탄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리 모양이 있는데 위에가 빠졌죠. 과거에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가 실크로드 선상의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였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 건축 양식이 아주 오래된 아르메니아인들의 건축 양식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정말 아주 광활한 땅에 이런 교회나 건축물들이 있고 그리고 실크로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뭐 시장터, 집터, 목욕탕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든에 있는 아프로디시아스 고대 도시. 사실 이런 것 좀 계속 보여주니까는 아이 뭐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튀르키예는 현재 이슬람을 믿고 있는 국가이지만 이 땅에 과거부터 뭐 히타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 뭐 비잔틴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이런 많은 문명들이 여기서 자고 또 명멸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비잔틴 시대의 대리석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자락에 위치한 대리석 신전이 여기는 뭐 거의 복원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특히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기원 후에 1세기에서 5세기 동안에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현재도 그 대리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명한 조각가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göbekli tepe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히 고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니까 신석기를 우리가 5,000년, 8,000년이라고 하는데 아니다는 것을 이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신석기는 12,000년 전이라고 다시 세계 역사를 바꾼 유적지예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우리가 신석기인들은 신을 숭배하지 않았을 걸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신전과 제단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투렵지기 시기에는 우리가 종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런 기존의 학살을 완전히 뒤덮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슬란테페 언덕 보면은 로마 시대 후반의 유적지가 여기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청동 시대의 특징들과 왕릉당지, 궁전당지 등이 여기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히타이트 시대의 금속 물체나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는데, 특히 칼은 엘리트 특권으로서의 조직적인 전투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정치 권력의 도시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 스타일의 목조 모스크. 여러분, 모스크는 지금 다 거의 다 대리석이나 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목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튀르키예 전역에 걸쳐서 5개의 목조 모스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를 보면은 이 천장을 보세요. 되게 우리에게 약간 익숙하죠. 우리나라 옛날 집처럼 석가래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외관은 석조예요. 내관만 다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기둥의 장식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죠? 아주 목공 예술이, 그 미학이 굉장히 돋보이는 이런 지역을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바깥의 모습 외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습니다. 그렇죠. 바깥에는 이렇게 석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가 목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의 오래된 사원들이 튀르키예에 5곳이 있어서 이 5곳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디온. 여러분, 고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고디온에는 터키 고디온, 에스키세이라는 도시에 고디온 유적이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등재된 거예요. 고디온에는 여러분 미다스 왕릉이 여기에 있어요. 그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황금손 이야기로 유명한 미다스 왕의 대형 고분이 있는데, 이 대형 고분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크대요. 그래서 이 내부에 설계된 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외부가 우리나라 경주도 이런 고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고디온 왕릉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여기 꼭 한번 에스키세일 앙카라랑 가깝거든요. 여기 가시게 되면은 꼭 한번 가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네, 사프란볼루입니다. 사프란볼루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1994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뭐 경주도 있고 뭐 안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여기가 뭐가 있죠? 그죠? 이런 거, 이게 뭐냐, 여러분? 뭐예요? 캐년이에요, 캐년. 그랜드 캐년처럼. 그죠? 이 캐년 밑에 집들이 이렇게 오스만 제국 당시의 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융성했을까?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 그리고 현재까지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냐면 아까 이 터키 지도 저희가 보여드렸죠.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러시아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안탈리아 여기에 바로 사프란볼루.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는 실크로드가 하나의 길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지중해, 그죠?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가는 이 지중해 길이 있었고요. 흑해 지역 근처에 있는 흑해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이 사프란볼루가 이스탄불로 도착하기 전에 대상들이 머무는 마지막 숙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었죠. 봅시다. 어떤 도시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항공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위에서 찍어보면, 그리고 한 번 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 대상 숙소예요. 이 대상 숙소를 한번,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중요한 건축물들도 함께 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유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도시가 특이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봅시다. 이 사프란볼루는 오스만 제국의 전통 가옥 마을이고요. 94년에 터키 유네스코에서 튀르키예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프란볼루는 수백 년 동안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옛것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원형 보존이 잘 된 사례, 원형.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나라 지금 안동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들은 우리나라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다 파괴되고 다 복원한 것들인데 여기는 뭐래요? 원형 보존이 잘 된 사례래요. 여러분 조금 이따 시간이 남으면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전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프란볼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동양과 서양의 무역들을 왕래하는 대상들의 중요한 거점이자 숙박지였고 특히 현존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들과 목욕탕 등의 건축물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도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소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철류들로서 적합한 장소예요. 무슬림들은요,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갈하게 해요. 목욕을 하는 사람, 목욕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목욕을 못 한다면,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그러니까 블루모스크 이런 데 가면 그 앞에 수도과가 쫙 있어요. 그래서 손이랑 발을 깨끗이 씻고 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슬림 신자들에게 그 거대한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사원이 있고 그 옆에 커다란 목욕탕이 있으면은 이 도시는 과거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사프란볼루, 여러분 사프란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프란 뭐예요? 사프란. 우리나라의 섬유유연제인 거 아시죠? 섬유유연제인데 이 사프란은 본산지가 튀르키예요. 향신료 아니야. 사프란 꽃 이름이야. 꽃에서 나오는 향기 이름이에요. 사프란 향신료. 그것도 있긴 해요. 맞아요. 꽃으로 된 거, 나중에 색깔로 빨갛게 주황색으로 되는 거죠. 원래는 꽃이고 꽃을 가지고 향신료로 만드는 거 맞아요. 죄송해요. 이 사프란볼루의 이름은 원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서사시에서 소라곤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프란볼루라는 도시가 굉장히 오래됐구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 히타이트, 프리기아, 리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셀축, 오스만 제국까지 쭉 오면서 이 도시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1423년부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 도시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프란볼루는 그 전에도 중요한 도시였지만 특히 오스만 제국 당시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이뤘어요. 왜냐하면은 17세기에 이스탄불 신업 간의 실크로드의 경유지였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 숙소가 되어서 상업이 성행해서 부유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프란볼루 가옥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터키 도시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오는 중요한 건축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려면 아까 그 영상을 봐야 되니까 그걸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고 나가셔도 되는데 그 영상을 보실 분들은 좀 남아있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몇 가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냐. 현재 여기에는 한 2,000가구가 있어요. 이 도시에. 엄청 큰 도시죠. 그 중에서 800가구가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800가구. 800가구도 적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터키 하면은 우리가 지진을 좀 떠오르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되게 안타까운 그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터키는 사실은 전역이 유라시아판이랑 아브라시아판이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집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이 이렇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여긴 다 진흙으로 지어진 흙집들이에요. 흙집. 뭐로 했냐면 반죽을 진흙 반죽을 계란 흰자로 했어요. 여러분 계란 흰자 되게 끈적끈적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점성이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지진에 견디기 위해서 땅 밑에 기초를 견고히 하고서 지었기 때문에 이 많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도시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환경을 오염할 수 있는 철물과 동제품, 가전제품 생산력은 도시의 가장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계 생태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염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를 굉장히 다 구역을 지어서 과거부터 이렇게 개발한 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녁에 야경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오면 여기입니다. 바로 이게 대상 숙소인데 1600년에 지어진 거예요. 별로 이렇게 작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부로 한번 숙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대상이 뭔지 아시죠? 과거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묵었던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호텔로 되어 있죠. 과거에는 숙소였는데 이제 이 지역의 문화부에서 이제 호텔로 만들어서 여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묵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갈 때마다 여기서 묵어요. 2층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1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층. 여기 1층은 뭐냐? 원래는 여러분 1층은 낙타나 말이 있어요. 마구간이에요. 원래는. 마구간이 1층이고 이렇게 여러분 2층. 여기가 숙박시설비 3층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콘서트나 결혼 필요 현장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2층에 방을 한번 볼게요. 2층에 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갔을 때는 50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7만 원, 8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안에는 이제 내부를 다 이제 현대식으로 고쳤겠죠, 여러분. 그래서 2층에는 호텔 격실이 68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짐 풀고, 여기에 가볼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가 형성되려면은 사원이 있어야 되고 목욕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다 1779년에 건립이 되어 있고 아까 봤던 대상 숙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목욕탕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봅시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붕에 보면은 유리로 뭐가 이렇게 막 박혀 있어.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유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생태 도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이용한 자연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도 여기가 전기가 없었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여기 이쪽에 이제 대상 숙소가 있고 대상 숙소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목욕탕, 모스크, 그리고 목욕탕, 모스크, 숙소가 있어. 그러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시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면은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특산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트리키에서 사고 싶은 거 여기 가면 정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죠. 근데 잘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생태 도시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여기 바닥들은 이 도시의 모든 바닥은 이렇게 돌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돌바닥으로 되어 있을까? 아스팔트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다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돌길.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도시를 현재 제가 갔을 때 다 보곤 했는데 저는 여기에 5번을 갔어요. 왜냐면 생태도시 사례 연구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프란볼로의 과거의 사진들이고 현재는 이렇게 도시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호텔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는 세계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공차 같은 거, 뭐 경찰차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죠. 다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근데 여기에 주민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차를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보시면 다 목조 건축물이고 건축 양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래는 다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위층만 이렇게 목조로 되어 있어. 왜냐하면 아래층은 다 마구간이었어요.
2층과 3층이 예, 거주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돈 벌러 큰 도시로 가고 여기가 네, 거의 사실은 이제 무너져 갈 저 폐허가 될 도시였는데 그걸 보여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로 이 자손들이 다 돌아왔어요. 자손들이 다 돌아와서 여기를 복원해서 이렇게 호텔로 예, 다 만들어서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쵸? 이런 모습이 다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원래는 전통적인 예, 사프란볼루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돌아와서 예, 새롭게 여기 도시가 이제 활성화되었다는 거죠. 세계문화유산 도시가 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왔어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있어. 여기가 지금 모퉁이잖아. 근데 모퉁이가 이렇게 둥그렇게 파여 있어. 왜 그럴까? 그죠? 질문. 왜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파여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보여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다 가정집이었는데 호텔로 개조를 했다. 그리고 매년 이 사프란볼루에 황금 사프란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어요. 매년 국제영화제인데 여기에서 매년 영화제에서 가장 복원이 잘 된 가옥상을 수상을 한 가옥을 선택을 해서 상을 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상 받은 가옥이다 하면은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겠죠. 여기 계속 보세요, 여러분. 바닥들이 다 이렇게 돌로 되어 있어요. 계속 보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부를 보면은, 원래는 뭐예요, 여기? 원래는 겨울에 추우니까 다 벽난로로 사용했던 거죠. 그것도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는 마구간이었는데 1층은 다 이렇게 1층이 식당과 커피숍이고요. 2층, 3층이 이제 여러분 숙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통 난방시설이 그대로 있고, 옛날에 이게 벽장이었는데, 벽장을 현대식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그 내부는 다 개존했지만 완벽한 개조를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이 도시 입구에 딱 들어가면 유네스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된 가옥들 800가구는 못을 하나 박더라도 거기에다가 연락을 한 이후에 허락을 받고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도시역사 박물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사프란볼루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봅시다. 여기 가면은 800가구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로 khai 막한 박물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 가옥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이 가옥 하나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은 다른 데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1층은 여성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구역이에요. 뭐 김장에 뭐 야채 다듬고 뭐 이런 게 1층에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층, 아까 거기는 이제 우리가 지층이라고 1층에 딱 올라가 보면은 하렘이라고 있어요. 하렘은 여성 거주 공간이고 셀람늑은 남성 거주 공간이야. 여기는 이슬람교에서는 여성과 남성과 유별하죠. 그래서 이 집에 남자 손님들이 오면은 여성들은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요. 하지만 음식은 또 대접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성 거주 공간과 남성 거주 공간 사이에 식전 서랍이 있어요. 방 사이에. 그래서 여기 문을 열고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음식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한번 삥 돌리면은 남성 거주 공간에서 이거를 꺼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회전 서랍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의 모임 공간이 따로 있고요. 1층에. 그리고 1층에 여성들의 모임 공간이 있기도 하고 또 요즘 뭐 밀가루로 뭐 부엌 같은 공간이 있고 또 여기에서 결혼식 전야 뭐 신부의 손에다가 빨갛게 물들이는 해나 의식 이런 것들을 1층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2층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 정말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재현한 이런
인형들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방 내부에 손님방이거든요. 여기가 손님은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목욕하고 뭐 세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2층에 벽장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모든 방문은 네모인데 안쪽에 내부가 문을 열어도 잘 보이지 않도록 아치형으로 나무를 다 덧대놨어요. 그래서 문을 열더라도 방 전체가 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겠지만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죠. 다 목조가옥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에는 이제 자녀가 결혼했어. 그죠? 그러면은 이제 2층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3층으로 가는데 3층에 이렇게 신혼방이 있고 이 방 바로 옆에 우리가 이제 옷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원래 이름은 며느리 우는 방이었어요. 그죠? 시집에 와가지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대놓고 울 수가 없기 때문에 며느리 방 또는 며느리 우는 방을 따로 해가지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며느리가 이 방에 가서 이제 울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며느리 방, 며느리 우는 방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방이 있어요. 3층에 자녀방, 그러니까 신혼부부방 또는 자녀방이 있는데 지금 봅시다. 이제 여기서도 하나 또 퀴즈가 있는데 아이방이에요. 자녀방. 근데 이 자녀방을 보니까는 이 천정이 굉장히 단순해. 그저 나무로 그냥 반듯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프란볼로 가면 모든 방에 가면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장식을 초점을 맞췄냐면 바로 천정이에요, 여러분. 천정을 보시면 이래요. 다 나무로 예, 못 하나 박지 않고 격자 무늬로 해가지고 다 짜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천장 목공예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왜 아이방 그죠? 어린이방은 왜 천장에 이렇게 무늬가 단순할까? 퀴즈.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방들은 천장이 굉장히 화려해. 근데 아이방만 이렇게 단순해. 왜 그럴까?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답할게요. 아이들은 여러분 주로 누워서 있죠. 주로 누워서 있기 때문에 천정이 이렇게 복잡하면 애가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느라고 사시가 된대요. 사시. 무서울까봐가 아니야. 무서울까봐 사시 방지용. 그러니까 애가 눈이 사시가 되지 않도록 예, 맞아 영희 씨. 사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일지자라고 아니라고. 일지자라고랑 조금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런 게 복잡하면 애가 눈을 뜨고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시가 되지 않도록 예, 거기는 아이방은 단순한 천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부엌 옆에 저장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보면은 이 대문을 보시면은 사프란볼과 모든 대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이게 뭐냐면 맨 위에 거는 남성 전용 대문 쇄골이에요. 중간은 여성 전용, 아래는 남성. 이것도 왜 그러느냐? 아까도 내가 남녀 유별 사회라 그랬죠. 이슬람 사회는. 그래서 남자 손님이 오면은 이거를 두드려요. 소리가 굉장히 둔탁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집안에서 아 남자 손님이네 하고 남자가 가서 문을 열어줘요. 근데 여자 손님이면 이거를 똑똑똑 두드려요. 그러면은 아 여자가 왔네 하고 안주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 도시구조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프란볼루는 계곡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바람이 안 불어. 딱 막혔어. 겨울엔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4월부터 이사를 시작해요. 마차에다가 나귀 등에다가 짐을 싣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에 뭐가 있어요? 여름집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프란볼루 사람들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하나는 사프란볼루 중심지에 있고 하나는 바을라를 해가지고 뭐냐면 산별장이라는 뜻이에요. 산에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프란볼루의 여름집들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도 복원이 잘 된 가옥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집이랑 겨울집이 확연히 지금 달라요. 여름집이니까 굉장히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예,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빨래가 널려 있는데 주인이 찍으라 그래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여름집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왜 여기가 이 사람들이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산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산이 이제 가파른 산이 약간 뭐 구름처럼 완만한 산에 집들이 막 있어요. 다 앞은 다 여름집 정원이에요. 뭐냐? 다수원이에요. 과거에는 겨울에 다시 내려갈 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커다란 정원에서 모든 과일과 야채를 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여름에 재배해서 수확해서 저장을 해. 말리거나 뭐 절이거나 해가지고 겨울용 먹거리로 사용해.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주인 아저씨야. 그리고 또 가수원 정원에는 비닐하고 여기서 뭐 토마토, 고추, 호박 이런 것을 길러서 다 말려서 저장을 해서 겨울에 산에서 내려갈 때 먹을 것들로 가지고 갑니다. 봅시다. 아까 제가 계속해서 바닥을 자꾸 보라 그랬죠. 예, 다 돌이야. 아스팔트가 없어. 다 돌로 되어 있어. 왜 그래요? 비가 조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서 비가 내리면은 빗물 그냥 다 유실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돌로 되어 있기 여기가 다 흙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습기를 최소화하고 나무 뿌리가 습기를 섭취하기에 최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도 여기 나무 여기 흙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수에 굉장히 내구적인 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에 전선이나 전화선을 다 지하에 메모를 해서 과거의 느낌이 그대로 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은 와 중세 도시에 온 기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확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집들 가난한 집도 있고 부유한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물이 귀하니까 부유한 집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깥 여기가 집 아니죠. 바깥에 여러분 수도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행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물을 쓸 수 있도록 부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큰 저택에 가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다 수도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인들도 가서 이제 목마르고 가면은 이 물 먹을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서리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 그랬죠. 여기도 움푹 지금 파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자로 반듯해야 되잖아, 모퉁이가 이렇게. 근데 다 이렇게 파여 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오고 여기에서 동물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돌다가 서로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인과 동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건축 모퉁이를 다 이렇게 둥그렇게 다 변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가면은 훨씬 더 사프란볼리에 가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창문이 한쪽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집에 건물을 보면은 창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사생활, 내가 옷 벗고 다녀도 뒤에 뒷집에 있거나 앞집인 사람들이 나를 볼 수가 없게 모든 창문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여기가 수도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여기 위로 수도관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기가 위야.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와. 그죠? 물이 이렇게 수도교를 1700년도에 건립을 해갖고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해서 저 밑에 있는 사프란볼루 도시까지 갔어요. 봅시다. 어떻게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죠? 이렇게 물이 나오고 나서 여기를 수도관의 수도교의 파이프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그 사프란볼루 도시로 흘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금은 아니죠. 집에서 뭐 수돗물이 나오는데 과거에 그랬다는 흔적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태적인 도시 구조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하수도 시설이 있어요. 왜요? 깨끗한 물은 어디로 가요? 정원으로 가요. 물을 아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한 물은 더러운 물이 아니죠. 그렇죠?
빨래한 물은 더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부엌에서 쓰는 물들은 다 이렇게 정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물을 아끼는 생태적인 도시 구조고. 봅시다. 이거 한번 알아맞혀봐. 여러분 가면은 굉장히 특이한 이제 집들을 볼 거예요. 모든 집들이 그러지 않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 이렇게 1층이나 2층에 커다란 풀장이 있어. 집 내부에요. 이게 커다란 풀장이 왜 있을까? 누가 한번 맞춰봐. 가옥 실내 풀이 있어. 이게 좀 생태적 건축 구조예요. 수조? 엄청 큰데? 엄청 커. 온천? 아니야. 물이야, 물 그냥. 온천은 뜨거운 물이죠. 목욕? 아니. 김아령 씨 맞히려다가 못 맞췄어. 뭐 거의 완전히 지금 막 다가오고 있어. 아무나 막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습도 조절? 빗물? 박명화 씨 빗물을 왜? 여기에 수돗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가습기? 뭐 완전히 거기까지 못 다다르고 있어. 뭐 거의 비슷비슷해. 아까 근데 내가 계속 무슨 얘기를 했어? 생활용수 아니야. 이거 생활용수 아니야. 아까 여기 건물들은 다 뭘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옥 전체가 목재 가옥이야. 목재 수분 공구하고 뒤틀려. 방화수! 권영옥 씨, 맞았어요. 방화수예요. 여기가 과거에는 불이 나봐. 이 건축물에. 그쵸? 불이 나면 불을 얼른 꺼야 됐어요.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는 화재. 화재 방지.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 또 하나는 뭘까? 생태적 건축 구조라고 그랬지? 여름에 시원하라고. 예, 아까 습도 조절과 약간 비슷하긴 했는데 그건 냉방, 자연 냉방 장치. 마지막으로 하나는 도저히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터키에 가서 토카프 궁전에 갔으면은 토카프 궁전에 가면은 궁전 안에 벽마다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는 걸 봤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가 뭐라 그랬어요? 왜 오스만 제국 궁전에 방마다 수도꼭지가 있나? 아니야. 제국 궁전에 방마다 왜 수도꼭지가 있었을까? 뭔지 아세요? 여기는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는 것은 남자들의 장소란 뜻이에요. 남자들이 여기에서 밀담을 나눌 때 외부 사람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틀어놔요. 물을 틀어놓으면은 우리가 나누는 밀담들을 바깥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화재 방지용 물이고, 두 번째는 여름에는 냉방 시설로 사용되고. 그래서 가시면 여러분 다 지금도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가셔서 보실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건축 구조죠. 이거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거 있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도시가 굉장히 생태적인 도시 구조라고 그랬죠.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도시의 외곽으로 다 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생태 투어예요.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죠. 전기차만 다녀요. 여기에서는. 그죠? 우리 골프차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 안내 방송에 갖추어진 투어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기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제가 8년 전에 갔을 때 한국어를 좀 번역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못 해줬는데 지금은 어쩌면 한국어 안내 방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도시 전체를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골목들이 원래 작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골프차밖에 들어갈 수도 없어. 아까 큰 차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워낙 골목들이 좁아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이제 생태 투어 할 때 뭐였냐면 여러분 사프란이 이 보라색의 꽃이에요. 터키 사프란 볼루라는 게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볼루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향수도 있고 크림도 있고 뭐 샴푸도 있고 그래서 사프란 축제도 있고 축제 기간에 가면은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공짜로 얻을 수 있죠. 오는 사람들께 막 나눠주니까. 그래서 이 생태 투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세계문화유산 중에 다른 도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프란볼루 도시는 굉장히 특이한 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3박 4일 정도 하면은
그 여름까지 다 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00가구가 있다고 하지만은 800가구가 세계문화유산 도시이고 하니까는 집들이고 하니까는 3박 4일 있으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너무 재밌게 잘 쉬었다 왔다 할 거. 왜냐면 계곡 안에 들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상한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요 부분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여러분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다큐멘터리예요.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 이후로 세계문화 유네스코에서 이 도시에 가서 이 도시를 세계문화유산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도시 바로 직전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셨죠? 과거에는 네, 여러분 보시면 가시면 여기가 다 가게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여기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폐쇄된 이런 상점들, 과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있었죠.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도시였는데 지금 가면은 정말 완전히 다른 천지개벽이 된 이런 도시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봤었죠. 이런 것들 인공 연못이 있는 거실들 이렇게 보셨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뭐 9시가 지나서 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우리 그 채팅창에다가 제가 그거 올려놓을게요. 그 뭐죠 여러분? 사프란볼루다 자만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 된 자막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사프란볼루가 내가 방금 교수님이 보여준 거랑 과거의 모습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